안녕하세요. 저는 치의학과 2학년 박재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Mechanical Memory and Dosing Influence Stem Cell Fate입니다. 먼저 초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에 따르면 연구팀은 줄기세포가 과거의 물리적 자극을 기억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HMSCS라고 지칭할 부드러운 하이드로젤에서 배양된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얍 단백질이나 타즈, 뼈 분화인자 롱스2가 활성화되는 정도는 TCPS에서 배양된 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앞으로 PEG라고 지칭할 하이드로젤은 탄성계수가 2kPa 이하인 경우 부드럽다고 부르고 2kPa보다 크고 10kPa보다 작은 경우 단단하다고 부릅니다. 빛을 쪼임에 따라 탄성계수를 바꿀 수 있는 PEG에서 처음은 단단한 상태에서 배양하다가 나중에 부드럽게 바꿔준 경우에는 얍, 타즈, 롱스2의 활성화 정도가 일정한 값을 기준으로 가역적일 수도 있고 비가역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보다 단단한 환경인 TCPS에서 오래 키울수록 HMSCS는 뼈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또한 알아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줄기세포는 기계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얍과 타즈는 과거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근육세포를 체내로 생착시키는 것은 인체 밖에서 배양할 때의 기질의 탄성력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세포가 과거의 기계적인 환경을 기억하고 이런 기억이 세포가 체내로 이동된 후에도 세포의 장기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른 연구는 세포 밖의 기계적인 환경과 세포 내의 신호 전달 간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전사 보조 활성화제인 얍과 타즈는 물리적인 정보를 단백질 발현으로 번역하는데 이는 핵으로 얍과 타즈를 국소화하고 mRNA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연구진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줄기세포를 TCPS에서 배양하고 확장하는 것이 줄기세포의 가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줄기세포의 운명이 과거의 배양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겨 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줄기세포들이 기계적인 기억력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HMSC가 인체보다 단단한 TCPS와 그로스 미디아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를 시험하였습니다. TCPS에서 배양된 기간을 기준으로 세포들을 분류한 결과 TCPS에서 하루 동안 배양한 세포는 롱스2의 발현량이 기초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TCPS에서 배양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롱스2 유전자의 발현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TCPS에서 배양한 시간이 1일, 3일, 5인, 7일 인샘플을 각각 DT1, DT3, DT5, DT7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롱스2 유전자의 발현량을 Y축으로 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 TCPS에서 배양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롱스2 유전자의 발현량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배양 시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HMSC의 행동을 치우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HMSC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들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 얍과 타즈는 단단한 물질 위에 있는 HMSC에서는 활성화되고 부드러운 물질 위에 있는 HMSC에서는 비활성화되었습니다. 활성화된다는 것은 얍과 타즈가 핵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활성화된다는 것은 얍과 타즈가 세포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얍과 타즈의 활성화가
뼈로 분화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얍과 렁스투의 HMSC의 기계적 기억에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험을 계획했습니다. HMSC를 처음엔 단단한 환경에서 배양한 후 나중에 부드러운 환경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처음 TCPS에서 1일, 3일, 5일, 7일 동안 기른 후 부드러운 환경으로 바꾸어 주어서 3일 동안 배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양 결과 그래프를 확인하면 얍과 렁스2의 핵에서의 발현량, 핵에 위치하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TCPS에서 기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핵에 위치하는 정도 또한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과거의 물리적 환경이 활성화시킨 얍과 렁스2가 얍과 렁스2를 비활성화시키는 현재 기계적인 신호를 덮어 쓸 수 있는지를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TCPS에서만 배양한 경우에는 얍은 핵 속에만 존재했으며 부드러운 PEG에서 배양한 경우 얍은 세포질에 존재했습니다. 환경을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드러운 PEG로 바꾸어도 얍이 핵 속에서 유지되는 역치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TCPS에서 하루 동안 배양하고 부드러운 PEG에서 3일 동안 배양한 경우 얍은 불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7일 동안 TCPS에서 배양하고 3일 동안 부드러운 PEG에서 배양한 경우 얍은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TCPS에서 배양한 기간이 길수록 활성화된 얍과 렁스2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얍과 타즈를 염색해서 보자 DT1 SO3에서 얍과 타즈는 세포질로 이동하였고 DT7 SO3에서 얍과 타즈가 핵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DT1 SO3에서는 핵 바깥으로 나가 있고 DT7 SO3에서는 핵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TCPS에서 장기간 세포를 배양하는 것이 HMSC에서 얍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피겨 2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의 실험에서는 TCPS에서 부드러운 하이드로젤로 바꾸기 위해 세포의 트립신을 처리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연구팀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 물질은 처음에는 10kPa의 탄성계수를 가지고 있으나 빛을 비추는 것을 통해 탄성계수를 점점 2kPa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단한 하이드로젤에 빛을 비춰서 부드럽게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0kPa 상태에서 빛을 비출수록 점점 6, 4, 2까지 탄성계수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을 보시면 TCPS는 탄성계수가 3GPa라는 매우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물질에서 탄성계수가 높아질수록 얍과 렁스2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kPa 상태와 10kPa 상태를 염색하여 비교하자 2kPa에서는 얍과 렁스2가 핵 바깥에 있었고 10kPa에서는 핵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겨 3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만든 물질 위에 HMSC를 배양하였습니다. 단단한 상태에서 1을 배양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바꾸어 관찰한 것을 DST1 SO135라 하고 단단한 상태를 7일 동안 유지하면 DST7 SO135, 10일 동안 유지하면 DST10 SO1510이라고 명명하고 관찰하였습니다. DST1의 경우 부드러운 환경으로 바꾼 날은 얍과 렁스2가 활성화된 채로 남아있었으나 3일이 되자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즉, 이 정도 시간 동안 단단한 환경에서 배양한 경우에는 완전히 복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DST7의 경우 DST1에 비해 얍과 렁스2가 활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완만했습니다. 부드러운 환경으로 바꾼 지 5일이 지나자
얍은 기본적인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롱스트는 기본적인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즉, 이 정도 시간 동안 단단한 환경에서 배양할 경우 과거의 기질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기억하지만 아직 부분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수준임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DST-10의 경우 부드러운 환경으로 바꾼 지 10일이 지나도 얍과 롱스투가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단단한 환경에서 너무 오래 배양할 경우 얍과 롱스투의 활성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DST-1의 경우 완전히 가역적이고 DST-7의 경우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으며 DST-10의 경우 변화가 비가역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겨 4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MSC를 각각 0일, 1일, 5일, 10일 동안 TCPS에서 배양한 후 부드러운 하이드로젤로 옮겨 7일 동안 배양하였습니다. 부드러운 하이드로젤에서 세포들은 지방과 뼈 모두로 분화될 수 있는 미디어에서 믹스드 미디어에서 배양하였습니다. SO7 샘플에서는 지방으로 분화될 때의 표지인 PPAR 감마와 뼈로 분화될 때의 표지인 ALP와 OCN이 모두 관찰되었습니다. 즉, 단단한 환경에서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HMSC들은 뼈와 지방 모두로 분화될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TCPS에서 배양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PPAR 감마의 발현량이 감소하며 ALP의 발현량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즉, 과거의 충분한 시간 동안 단단한 환경에서 자극을 줄 경우 현재의 부드러운 환경에서 오는 지방으로 분화하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뼈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단단한 환경에 노출된 시간이 세포 내의 얍과 롱스투의 가역적 혹은 비가역적 활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이 사실 의도적이지 않게 줄기세포의 분할을 뼈 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 역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추가적인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얍의 비가역적인 활성화가 일어난 경우 신호의 경로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을까요? 만약 핵에서 얍을 제거한다면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과거 환경에 대한 기억을 없앨 수 있을까요? 세포의 기계적 기억과 탄성계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포의 효율적인 배양뿐만 아니라 줄기세포의 분화 등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PPAR 감마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ALP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TCPS에서 배양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록색은 없어지고 빨간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뼈로 분화하는 인자인 OCN입니다. 또한 뼈로 분화하는 인자인 ALP 역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을 염색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